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만 한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드라마도 좀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근대사를 다룬 영화 중에 이 시험적으로 좀 연계를 지어서 할 만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작품 정도를 드라마를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녹두꽃이에요. SBS에서 몇 년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부어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역사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운동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째, 돈이 많이 깨져요. 이거를 다 구현하려면. 그리고 둘째, 생각보다 대중들이 이 주제를 깊게 몰라요. 제가 이 시대를 항상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 굉장히 제가 신경을 써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화파, 위정척사파, 또 농민들의 입장, 일본의 입장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져야 동학농민운동하고 갑오개혁까지 이어진 이 사건들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드라마가 이 녹두꽃이에요. 지금 이제 백산에서 집결해서 봉기를 일으키기 전의 모습이죠. 여기 좀 사람들이 많지만 이 드라마의 3대 주인공 전봉준. 제가 지금 보시면 이 드라마는 지금 사람들 사진을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입체성을 알아봐야 돼요. 자, 전봉준 장군은 말할 것도 없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이자 민중을 이끈 혁명가죠. 혁명가. 네, 대혁명가였죠. 저는 뭐 이 형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빵왕 김탁구. 윤시현 씨가요. 여기서 지방 향리의 둘째 아들인데 적자. 그러니까 본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양반이 일본 유학을 갔다 온 개화파 1세대로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드라마가 가진 입체성이 뭐냐면 이 친구가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신분 의식도 없고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깍듯이 존칭을 쓰고 여성에게도 굉장히 젠틀하고 왜 일본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왔으니까. 자,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세 번째, 이 양반은 누구냐면 저의 논산훈련소 동기이자 중견 배우인 최원영 씨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최원영 씨가 여기서 흠잡을 데 없는 고결한 선비로 나와요. 단 위정척사파로. 자, 그리고 이게 조정석,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동네 양아치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전봉준한테 두드려 맞고 동학당에 입당을 하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만 실존 인물이죠. 전봉준 장군만. 나머지 주인공들은 다 그 시대의 개화파의 일반적인 전형, 스테레오타입, 위정척사파의 일반적인 전형,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던 민중들의 일반적인 전형을 하나의 캐릭터에 만들어 놓고 주인공으로 만든 드라마지. 한예리 씨는 뭐냐? 그냥 여기 유일한 여자 주인공인데 사실 이 역사적으로 크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제가 뭐 좋아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 조종 이거 뭐 한예리랑 뽀뽀하고 있어. 자, 상당히 쓸만합니다. 자, 키워드 동학농민운동, 외세 침탈과 봉건적 수탈.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으로 고부에서 이미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고부 농민 봉기가 시작되는데 정부에서 조병갑을 파면시키고 착한 사또인 박원명이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러나 박원명이 가고 난 다음에 민심을 수습하던 좀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사건을 조사하러 온 안핵사 이용태라는 자가 내려와서 농민 봉기의 주동자들을 다 잡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봉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백성들과 그 지방의 지주들까지도 재산을 뺏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는요, 지방의 뭐 지주라고 해봐야 서울의 권력가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우리가 세도 정치 얘기했잖아요. 그 세도 정치 때 있었던 삼정의 문란을 흥선대원군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흥선대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아요? 고종과 명성황후. 지금만 처음으로 명성황후로 해드릴게요. 민씨. 고종과 이씨하고 민씨가 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삼정의 문란에다가 또 청일상인의 경제적 침탈까지 겹쳐지는 이중고를 겪게 돼요. 이때 차라리 철종때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 당 기록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오히려 세도정때를 그리워할 정도로 내외 안팎으로 수탈을 심하게 당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농민들이 동학에 입당을 하게 되고 입교를 하게 된 건데, 문제는 이때 아까 얘기했던 안핵사 이용태 이놈이 지주들, 양반 지주들도 땅까지 뺏어가면서 수탈을 하자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됐죠. 그걸 등에 업고 전봉준이 백산으로 도피한 다음에 여기서 4대 강령과 체포구민을 내밀고 보구가민을 내걸고 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부 농민 봉기는 그 동네에서만 일어난 봉기죠. 만약에 이게 그 사또가 관할하는 구역을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정부에서도 밀란으로 보지 않고 왕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반란으로 인식합니다. 그게 조선의 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이 드라마에서는 둘도 없는 고향 친구로 나왔던 전봉준과
이 최원영 씨가 최무성 씨와 대립이 일어납니다. 왜? 처음에는 봉기를 일으킬 때는 이 양반도 가담했거든요. 왜냐하면 탐관원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나 백산운동으로 집결하고 이 운동을 전라도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그건 반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봉준하고 위정청사파 최원영이 대립을 하게 되고 최원영 씨가 최원영이 할게요 그냥 본명대로. 그래서 의병을 조직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러 다닐 겁니다 이제. 네, 이게 각자 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인 거죠. 즉 뭐예요? 탐관 노래 수탈은 당연히 누구나 다 반대하지. 양심적인 지식으로 나오니까. 다만 이것이 성리학적 조선의 기본적인 질서 그리고 국왕에게 충성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나가는 건 반대하는 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위정착사파의 생각은 뭐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문제가 아니고 성리학을 곡해하고 잘못 지도하고 있는 탐관오리의 문제인 거지 성리학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선이 처음에 추구했던 성리학적 질서를 바로잡으면 국가는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봉준은 어떻게 생각하죠? 성리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리학적 세계관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자, 어찌됐든 이 둘은 이제 왼수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황토현 전투 정부군 박살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전라도의 도청 소재지 관찰사가 근무하던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전라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갑신정변 때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이죠. 그걸 핑계로 일본군도 같이 들어오죠. 조선 땅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생겼기 때문에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 화약이 맺어지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집강소가 설치되고 그래서 패전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서울에서는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해서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캐릭터가 이제 중심이 되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우리 나이스가이 윤시윤. 이 사람의 이복형이 누구냐면 첩의 아들로 나온 이복형이 주인공 조정석이에요. 형한테도 깍듯하고 하여간 자기 아빠가 아주 못된 향리였거든요. 아버지의 죄가를 씻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노력하고 이 사람의 이상향은 뭐예요? 일본에서 배운 문명 개화론. 즉 서구 문명을 빨리 수용해서 이 나라를 좀 더 계급이 사라지고 남녀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국가. 근데 역할 모델은 여러분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모든 개화 엘리트들의 이상 국가는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죠. 지금 21세기 기준으로 보니까 일본이 그때 그래봐야 뭐 군국주의 이러지만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나머지 국가들은 더 쓰레기 체제예요. 일본이 제일 세련된 나라였고 그걸 단기간에 이뤄냈고 이 사람도 머릿속에 일본을 항상 동경하는 거예요. 일본과 같은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 전형적인 김옥균이나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품었던 그런 사고방식이지.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동학농민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전봉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상사회가 뭐예요? 계급이 철폐되고 신분이 철폐되는 사회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청일군이 들어와요. 이러자 갑자기 전봉준이 일본을 몰아내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눈에는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근대화의 희망이고 될 수 있으면 일본의 무력을 빌려서라도 부정부패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답답한 거지. 그런 상황에서 개화파 친구들이 뭘 했어요? 1차 가보개혁을 하죠. 자, 이게 중요하죠. 정부가 여러분 교정청을 설치하고 뭔가를 하려는 척은 했는데 사실은 교정청 당시 기록들을 저는 다 알고 있는데 무늬만 개혁이에요. 말만 뻐꾸기만 날린 거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교정청은. 그러자 아까 윤시훈 같은 분노한 개화파들이 일본군과 손을 잡고 대원군을 앞세워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 유명한 1894년 가보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본이 우리 왕조를 능멸한 거예요. 주권을 침탈한 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 농민까지 다 모여가지고 논산에서 집결을 합니다. 일본군과 개화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쳐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우세한 무력을 갖춘 일본군한테 결국 박살을 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차 가보개혁이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윤시윤 씨는 거기서 아까 위정착사파를 대표하던 최원영 씨도 살해하고 전봉준하고도 원수가 돼요. 왜? 그의 눈에는 이 우매한 농민들, 동학이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처음에 민중적인 것까지는 동의했는데 일본을 비롯한 서양 문명을 배척하는 그들을 싫어하기 시작하죠. 증오하기 시작하고 더 꼰대인 위정척서파를 비롯한 인물들은 또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왜 2차 가보기까지 넣어놨냐? 이 드라마 동학농민운동 드라마인데 전봉준 장군이 언제 사형당하죠? 2차 가보개혁 때 사형당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재판장이 누구냐면 서광범입니다. 개혁파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개화파의 영수죠. 이게 참 묘한 건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끌려갈 때 사진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진. 전봉준이 고문 후유증으로 가마를 타고 사형장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거 찍은 사진 있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이 한예리 씨가 사형장에 끌려간 전봉준 씨한테 가서 장군님 백성들을 위해 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자 백성들과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에게 장군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의지를 담아서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사진사, 일본 사진사인데 고용해서 데려온 것처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진을 똑같이 찍으면서 끝내는데 솔직히 좀 그 마지막 장면 되게 슬퍼서 한참 울었지만 오늘도 오래간만에 다시 이거 강의하려고 찾아봤는데 또 울었어요. 장모님이 왜 청승을 떠냐고. 자, 그리고 만든 작가가 누구냐면은 정도전을 만든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도 애들에겐 최고의 드라마거든, 정도전이. 굉장히 고증을 잘했고 캐릭터 입체성을 살린 건데 개화파들 눈에는요,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하면 큰일 날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반일본적이니까. 위정척사파, 아까 최원영 씨가 보기에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지금의 성리학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이비 교도들의 반란이에요. 큰일 날 운동이에요. 고종과 민비가 볼 때는 어떤 운동이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한 큰일 날 운동이에요. 일본과 청이 보기에는 어떤 운동이죠? 인기 없는 정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과격한 정권이 들어서면 머리 아프죠. 큰일 날 운동이에요. 즉 모두에게 버림받은 운동이에요. 밑바닥 사람들 빼놓고는. 이 모든 계층 서로 다 원수인데 이 모든 계층들이 똘똘 뭉쳐서 동학농민운동을 분쇄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사진을 통해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남기는 거죠. 윤시윤 씨는 이 드라마상에서 결국에는 이런 혼란과 가치관의 혼란, 사랑했던 나라인 일본과 일본의 침략 의도 사이의 어떤 혼란, 가치관의 고통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결로 삶을 마무리하는 거로 하는데 드라마상에서 아마 자결로 처리한 건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개화 1세대들이 아마 비극적인 그런 고뇌를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오늘 좀 길게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짧게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파이팅!